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야, 2차 전지 관련주들 관해서 오늘 사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오늘의 시선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공매도가 재개되고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어요. 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다음에 전방 시장에서 수요가 답보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기관 펀드 같은 경우도 수요 회복 기점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3월 기준으로 유럽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좀 올라왔다라는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수가 밀린 와중에 상대적으로 오늘 오전에는 지수 반등이 나타났죠. 그 반등 와중에 보니 낙폭과대 쪽으로 지수의 레벨이 낮아질 때는 먼저 들어오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지금 일시적으로 유럽의 3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아직 기조상으로 이게 추세적인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매 같은 경우는 대차 잔고가 워낙 늘 만큼 늘었고 각 하우스에서 채울 만큼 2차 전지의 공매 같은 경우를 채웠다 보니 여기에서 약간의 그 환매수가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이걸 추세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아직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게 싼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을 열어놔요. 낙폭과대라는 점에서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공매도에 또 타겟이 되면서 시장에서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었고 대차잔고 이제 상위 종목에는 이제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불안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딱 열어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모두 다 이제 반등에 성공해 줬는데 네.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가 매수라고만 봐야 될까요? 어찌 보면 저가 매수 형태로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장 마감 이후에 공매도 잔고가 줄었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공매도 환매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장 마감 이후에 한 번 또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업종이 약세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제 마이크론이 15% 이상 하락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8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먼저 빠졌던 쪽은 지수 방어의 용도 이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수요란 점이에요. 수요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존의 주도주 같은 경우가 지금은 오늘 기점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색깔의 변화 같은 경우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여요. 결론은 뭐냐면 모든 업종에서 주가의 키가 되는 거는 실적이고 그 실적의 바로미터는 수요라는 점이에요. 근데 아직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의 유입 정도로 보고 여기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테슬라 쪽이와의 연관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테슬라가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따라서 위기를 맞이했다. 인도량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출혈 경쟁, 이게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전기차에 대한 경쟁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단가를 올리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완성차 쪽에 단가가 올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소재 쪽 같은 경우도 판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에 연동해서 가격이 올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우려해왔던 니켈 가격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재고 같은 경우는 해소되기는 했지만 실제 이제 재고가 아닌 물량 같은 경우도 실제가 반영되었을 때 볼륨이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 마진이 개런티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수요와 연결이 돼요. 수요 중에서 이게 공급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하면은 공급하는 쪽에서 단가를 올릴 수가 있어요. 수요가 과하게 올라가니까. 근데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하면 공급 과잉인 상황이다 보니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죠. 근데 앞단에서 지금은 이 전기차 가격을 올릴 만한 요인이 없는 거죠. 단지 유럽의 3월 데이터가 좋았다라고 해서
뭐 유럽의 가격을 올리고 나머지 국가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 3월에 데이터가 좋았던 것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할인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었다 보니 앞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일시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해석할 때도 수요 기반의 회복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거는 고무적인 데이터고 2차 전지를 당연히 플레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여전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게임 체인저가 출현하겠죠. 전기차 시장에서도. 그게 나타났을 때가 아마 뭐 수요 회복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무조건 추측하지 말고 적어도 한두 달의 데이터가 돌아서는 거를 확인하고 접근을 해도 돼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고, 되려 이게 실적에 대해서 초입의 확인 뭐 그런 부분이 되면 접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네. 이 전기차 섹터도 관세 쪽에 관한 영향도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이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완성차 쪽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선 대응을 하는 게 단가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건 뭐 내부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점이겠고, 뭐 소비자에게 전가지 않겠다라는 점이 비춰볼 수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관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데미지는 주가에 반영되기는 했어요. 뭐 여기에서 관세 부과된다라고 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중국 로컬, 우리나라, 미국 전기차 이 정도인데, 가격 차이 측면에서 이게 뭐 어느 쪽이 시장 점유율을 더 갖고 간다라고 하기보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그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죠. 예, 중국이 키를 쥐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판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시장 점유율 상위권 같은 경우가 중국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국가에서는 점유율이 높기는 한데, 만약에 두 쪽이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뭐 거기에서 뭐 우리나라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거겠죠.